예, 최근 항만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은 항만에서 일한다는 걸 러시안 룰렛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목숨을 내건 내기와도 같다는 겁니다. 정부와 사업자, 노동자가 모여서 비상 항만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많은 부산 시민들의 일터인 항만이 안전한 일터가 될 수는 없을지 한국항만연수원 오연수 교수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께서 안전공학을 전공하셨고 학자시지만 또 항만 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다고 들었는데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항만에서 여러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지 원인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요. 예, 그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네. 안전, 품질, 생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항만은 이제 그 품질이 이제 서비스 품질이고요. 서비스 품질은 선박의 정시 입출함과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생산성을 또 요구하게 되고 이제 품질과 생산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안전이 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예. 안전을 또 하다 보면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좀 꺼려하는 그 경영진의 의식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면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고가 나면 후속 조치라는 게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안전을 확보할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생각했을 때 네. 안전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나오는 이제 회사의 영업 이익이란 것들이 좀 객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했을 때 사고가 0으로 이제 나지 않았다면 네. 과연 그 회사의 이익은 얼마일까? 산술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마이너스 1억에 객관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업체 측에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네. 보여지죠. 예. 일반적으로는. 예, 그렇군요. 그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그러면 좀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이 좀 강화된다면 거기에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예,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예. 그 투자나 개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만 네. 약간 일반적인 모든 업종에 그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어떤 평가 지침이라든지 네. 관리 지침에는 그 안전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여기 안전에 대한 평가라든지 안전에 대한 투자라든지 내용들을 좀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워낙 작업장마다 환경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딱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사고 현장을 보면 관리 감독자가 없었다거나 안전시설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리고 항만 사고 보면 배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부두에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부산항 사고는 항만 배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배후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시설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후 시설에서는 이제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이제 넣어서 이제 부두로 보낸다든지 부두에서 온 화물을 빼서 이제 육상에 있는 이제 사업주들에게 화물 트럭으로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5년간 배가 한 5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여기 관리 책임 주체는 항만공사가 아니라면서요? 예. 사고가 났을 때 안전에 대한 그 책임 감독 기관은 이제 고용노동부고요. 네.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임대 사업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항만공사가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가 좀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었죠.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해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뉴스에서도 보도가 나간 건데 40년 된 크레인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게 내구 연한이 없어서 사용하는데 전혀 걸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을 한다. 이런 또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런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문제인식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이제 타워 크레인도 2019년도에 이제 내구 연한이 설정이 되었고요.
일반적인 큰 대형 크레인류들은 내구 연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장비 가격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하고 한 개의 그 터미널이 갖고 있는 장비가 또 수십 대가 됩니다. 그거를 다 바꾸기에는 좀 금액적인 리스크가 크고요. 또한 지금 북한 재개발하고 물려서 개선에 투자하는 교체에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장비 관리 지침을 이제 개정을 해서 그 뭐 내구 연한을 건다든지 아니면 주요 부속품의 교체 또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비상 정지 장치들에 대한 그 용량을 늘린다든지 뭐 부속품을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점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항만 종사자들에게 안전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많은 부산 시민들이 항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이런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떤 종합적인 진단을 끝으로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항만의 안전 문화를 향상시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초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제 해양수산부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점검관 같은 제도를 해서 현장의 항만안전점검관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조금씩 의식이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안전 문화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만연수원 오연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